이 부분을 놓쳐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덕방연구소입니다. 이 전세나 월세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. 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조금 깎아준다면서 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. 그 이유를 쉽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.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왔는데요. 현재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에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으로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인데 갑자기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. 2년 전 이 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월세를 1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건데요.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되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전입신고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. 결국 이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. 정말 안타깝죠. 이 아파트나 빌라, 다세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집주인들이 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이 오피스텔을 사무실 같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 전세나 월세 물건들이 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에 집주인이 이런 특약을 요구하죠. 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특약에 넣게 되는데요. 그러면 임차인은 정말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혹시라도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이 특약을 따르는 거죠. 정말 이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이 특약은 무효인데요.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주임법 제10조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즉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. 그런데 반대로 집주인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한 건데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자신한테 피해가 오게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. 이 집주인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. 이 전입신고는 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이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. 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우편물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우편물 같은 건 기존 집에서 받아도 되니까 굳이 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.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, 점유를 하게 되면 이 대항 요건을 구비하게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각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이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면 이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들보다 앞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요. 그리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딱 받게 되면 경매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취득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고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데요. 즉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. 그만큼 이 전입신고가 정말 중요한데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이 집주인이 왜 못하게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이 주택 수에 포함이 돼서 이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이 집값이 올라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.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세금을 내는 게 싫죠.
싫죠. 그리고 집주인이 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서 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나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 집주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죠. 결국 이 세금 회피가 목적이에요. 추가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무효인 줄 알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이런 특약을 넣거나 묵인한다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돼서 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이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임차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이 전세나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꼭 하셔야 돼요.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순위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. 추가로 이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